그동안 경험했던 초콜릿은 잊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저기 떡갈비 같이 생겼고, 아 진짜 떡갈비인 줄 알았어. 네, 이게 무슨 강정처럼 생기기도 하고. 아닙니다. 초콜릿입니다. 자, 그동안 경험했던 초콜릿은 잊어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짜 초콜릿이다. 뉴욕 특급 호텔의 셰프가 직접 진짜 초콜릿으로 만든 뉴욕 브라우니와 캐러멜 샌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예, 캐러멜 샌드. 그렇습니다. 이거 저 뉴욕 브라우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뉴욕 브라우니.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브라우니에는 너무나 밀가루가 많아요. 모리닐로의 뉴욕 브라우니는요, 모리닐로 브랜드가 모리닐로야. 예. 밀가루 양을 죽이고 초콜릿 죽인 건 아니고 밀가루 양을 줄이고 초콜릿 함량을 높였고요. 초콜릿 중에서도 고급 커버추어, 그러니까 이제 팜유 등이 들어가지 않은 카카오 버터로 만든 순수 초콜릿, 이것만을 사용해서 깔끔하고 깊은 맛의 초콜릿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달걀이 뉴욕에서 나온 달걀이 아니라 제주 달걀. 제주 달걀. 예, 그렇습니다. 자, 가격은 40g 곱하기 4개 들어있는 거 9,100원. 이런 가격이 없어요. 자, 김용민닷컴 가격이 압도적 최저가입니다. 여기 요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요거 아니에요. 요거. 요거는 이제 캐러멜 샌드고 뉴욕 브라우니 하고 뉴욕 브라우니. 요거 맞죠? 두 종이에요. 네, 두 종입니다. 아이, 세상에. 자, 그리고 캐러멜 샌드. 브라우니와 함께 적극 강력하게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정말 좋은 경험, 달콤한 경험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리닐로의 특별한 제조법으로 만든 버터 쿠키, 느끼하지 않습니다. 버터의 고소함만을 바삭바삭 구웠습니다. 버터 쿠키에 초콜릿을 발라서 눅눅하지 않는 특별한 맛과 식감을 선사합니다. 거기에 생크림과 초콜릿을 듬뿍 넣어서 수제 방식으로 만든 카라멜. 네, 차원이 다른 놀라운 달콤함을 선사합니다. 현재 유명 백화점에서 2만 원대에도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품입니다. 25g 곱하기 8개 13,200원. 김용민닷컴이 압도적 최저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먹어야죠. 먹어야 됩니다. 드셔보시죠. 먼저 캐러멜 샌드. 브라운유부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시면 됩니다. 그냥. 어우, 와, 이게 진짜. 이거 쭉 늘어지는 거 봐, 이거. 예. 진짜요, 진짜. 와, 폼난다, 이게 진짜. 그리고요. 간지라고 하죠, 요즘 말로. 오, 이거. 안에 이게 정성껏 들어갔어. 이런 퀄리티를 제가 여기서 먹을 수 있으라고는 전혀 솔직히 기대를 안 하고. 감사합니다. 아니, 전사님, 예. 여기 이런 데예요. 예. 저희 안사람이 요리 쪽 일을 해서 오. 나름 많이 얻어 먹어봤거든요. 예. 근데 정말 이 정도는 여기 저 김용민닷컴. 이건 아무거나 드셔도 맛있습니다. 놀라운 맛인데 진짜. 네, 그렇습니다. 종목만 정해주세요. 최고의 상품이 김용민닷컴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비싼 데서 파는 거 아니야? 이거 비싼 거예요, 느낌이. 그죠? 완전 비싼 거예요. 그럼 동네에서 뭐 이렇게 빵집이나 과자 이런 게 아니네. 동네 빵집을 제가 뭐 폄하하는 건 그게 아니지만은, 네. 그러니까 좀 단가가 셀 것 같은. 많이 센 느낌이죠. 네, 많이 센 많이 느낌. 굉장히 비싼데. 밀도가 세고 이게 그렇죠. 지금. 왜냐면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고 초콜릿이 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민닷컴이 압도적 최저가로 여러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싸게 판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선물 그러니까, 예. 충분히 저도 그 생각이에요. 충분히 네. 뭐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아재들이 먹고 있기엔 좀 아까운 정도의 퀄리티를 정말 맛있네. 먹으면서 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뭔가 이게 먹으면서 어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느낌이었군요. 네. 아재들이 지금 초콜릿이 그냥 마디마디마다 씹히는데, 이게 밀도감이 100이야 100. 네. 우유와 같이 먹으면 좋죠. 콜라와 같이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안 맞긴 하네요. 이게 블랙커피가 들어가야 돼요. 네. 이 정도는 블랙커피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하고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으면.
좀 전에 먹었던 돼지 두루치기의 느낌이 완전히 입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라졌어. 완전히 사라졌어요. 입가에서 돼지 고급- 두루치기가 와. 사라졌어. 고급 디저트를 지금 먹고 있는. 이거 진짜 커피랑 드셔야 돼. 네, 딱 제가 지금 아까 와서 커피를 하나 달라고 해요. 지금 마셨거든요. 커피랑 먹어야 됩니다. 그래. 저녁을 괜히 먹고 왔네. 그래서 저녁 먹고 온 분들이 되게 후회합니다. 많이 후회하고 가셨죠. 네.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먹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자, 모리닐로 뉴욕 브라우니 앤 카라멜 샌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다 멘붕이에요 지금. 오늘 아마 우리 방송 사상 최초일 거예요. 10,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 접촉자 수가. 아니 넘은 적 있어. 있었어요 언제? 언제였지? 근데 오늘은 지금 12,000 이런 계속 유지를 하고. 아 대단하네. 네. 예. 이 12,000명이 네.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를 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책 내셨어요? 네, 책을 냈어요. 오늘 제가 안 가져왔는데 네. 혐오를 혐오하다라는 책을 내주시고 그래서 그 초판을 다 좀 소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동민 PD를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만 알았는데 네. 이제 여기저기 전해 듣는 또 뒷담화들이 있잖아요. 네. 진짜 따뜻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별 말씀 그럼요. 하세요. 책 제목하고 너무 어울리는 사람. 그러니까 네. 싫어해도 될 만한 사람. 저 사람을 싫어한다 그래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사람들조차도 네. 인간적으로 미워하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저는 뭐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하지 마세요. 자, 그래요? 제가 필요한 건 혐오를 혐오하다. 예, 요거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차기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징성이 매우 클 텐데.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머리가 안, 진짜 누가 여기 누가 들어오라고? 아니 오늘 그 김용민 라이브에서 네. 박지원 의원이랑 인터뷰하면서 박 의원이 전해철 의원을 전해철 얘기했어요. 의원 그랬더니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에 그 실검에 양반 이름이 확 떴어요. 올라가. 예. 설금에 저 박지원 의원이 이번에 또 조국 장관 물러나시는 거를 또 마치 예언한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아침에 이게 참 예,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권하고 뭔가 긴밀한 그 정보 네트워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뭐 대통령의 인사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또 마음에 안 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이렇게 대통령께서 후보자로 천거하면 이번에는 하겠지. 이번에도 털겠나? 그러니까 뭐 조국 장관이 가지고 있는 워낙에 상징적인 부분들이 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또 뭐 일도 뭐 그동안에 좀 무리스러운 일들도 벌어졌고 공격도 치열하게 일어났고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돼버리셨네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가졌던 상징성 플러스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상징성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봤었을 때는 네. 제일 아픈 말만 골라서 했던 분위기였잖아요. 네. 거기에 조금 이제 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뭐 중도층이든 아니면 젊은 층에서 봤었을 때는 야 이건 아니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저는 참 그건 아니래라고 하는 거 보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그 부분도 역시 좀 씁쓸하긴 해요. 뭐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쉽게 재단할 수 있을까. 그래요. 근데 뭐 누가 들어와도 이런 일이야 다시 벌어지겠어요 설마.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되고 나서 검찰이 권력을 뭐 사유하면 안 된다. 법에 따라 뭐 절제와 품격 있게 써야 된다. 여기에만 집중하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정 경쟁. 공정 경쟁 부분이 있었어요. 나는 이게 암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딸이 특권 입시 특혜를 입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왁구를 짜고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을 그렇게 털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거기서 이미 윤석열 씨가 암시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그럼 아니 그때 그 조국 장관 될 거라고 누가 딴 사람 생각했었나? 조국만이 있었지. 그리고 또 저기 또 흥미로운 거는 그 전후로 해서 그
윤석열 씨가 했던 말이 있어요. 조국 그 사람은 뭐 인간성은 괜찮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성은 괜찮다. 그 말은 뭐예요? 인간성 말고는 따로 쳐줄 게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저는 뭐 여하간 이런 어떤 암시들이 그 당시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특권 교육을 빌미로 해가지고 조국 장관 딸을 털었던 것에서 저는 그 열쇠를 찾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나으리 영감님, 그 나경원도 털어야죠. 황교안도 털어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나경원은 건너뛰고 조국의 불공정 경쟁만 주목하신다면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은 거죠. 당장 뭐 저 패스트트랙도 있고 뭐 그렇죠. 해야 될 일은 너무 아니, 많죠. 근데 제가 오늘 아주 흥미로운 그 제보 아닌 제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전제를 두고 말씀하자면은 요거는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보를 한 건데 이거 얘기하지 말까? 특정인의 이름이 거론되거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니셜로 해, 이니셜. 아니 인셜도 위험한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럼 안 될 것 같고. AB로 하겠습니다. AB로 하는데 기억 니은으로 해. AB로 하는데 다 알 것 같아서 예. 김용민 선생님 A를 사퇴시켜야 합니다. B 지검장이 직권으로 C 경찰서가 하던 패스트트랙 수사를 땡겨서 수사를 시작하니까 A가 패스트트랙 수사는 내년까지 총선 전까지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B 지검장이 A의 지시에 잠깐 움츠렀으나 지금은 A 지시를 무시하고 잠깐 여기서 그만 예, 나가셔야 예, 돼요. 예. 왜냐면 다 일단 특정은 다 됐고 누군지는 다 지금 다 나와버렸고 그러니까 다 나와버렸고 하나만 한 이니셜이었는데 근데 이제 경찰에서 이미 경찰에서 여기 나온 것 중에서 경찰에서도 항의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민간요청장이 나와서 검찰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이미 토로를 했죠. 네. 국회에서 했었나요? 우리가 이 수사를 얼마나 어렵게 네. 디지털 정보자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거의 다 완성시켜놨는데 네. 다 해놓고 우리가 뭔가 하려는 시점에 채가버렸다 검찰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당겨간 것 자체는 이제 팩트인 거고. 네. 그런데 그 넘어간 이후에 그거를 막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건 확인이 전혀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믿으시면 안 돼. 그건 절대로 누가 이제- 제보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건 제보가 아니죠. 제보 아니라 음모. 이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그렇습니다. 이건 예. 아니에요. 예. 아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뭐 전혀 제가 사실이라고 보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런 말이 왜 나오냐면 그럴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 본인은 아직도 이제 뭐 검사로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이미 이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정치 영역에 사실상 뛰어들었고 네. 사람들도 이미 정치 영역에 그 사람을 놓고 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약간의 음해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감수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제가 뭐 정치인으로서 그걸 뭐 참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본인의 위치가 이제는 그냥 뭐 검사로서의 신념 이런 걸로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윤석열 총장 얘기 나왔으니까 한겨레 그 기사와 관련해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서부지검에 배당이 됐잖아요. 근데 그 취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하고 연장선상에서 네. 고위공직자에 관한 내용이고 네. 고위공직자에 관한 내용일 뿐더러 또 기사 내용 자체도 중심은 거기에 무슨 윤 총장이 뭐 접대를 받다 이런 게 아니라 윤석열 이름 석자는 분명히 들어가 있었는데 네. 검찰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게 아니냐. 그리고 오늘 또 새로 나온 거에 보면은 그때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을 윤석열 검사를 소개시켜줬다는 사업가가 네. 검사들도 아는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 뭐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들을 나에게 연결시켜줬다라는 식의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중장이. 네. 누구 아세요? 제가 좀 전에 말한 사람에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들 여러 명 연결시켜줬다고 하는데 네. 우리 아는 이름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네. 그럼 검사 그 수사가 제대로 된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한겨레 보도에 좀 너무 앞서간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윤석열이란 이름 석자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이게 이렇게까지 화제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그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계기가 됐을까. 네. 근데 그거를 덜썩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기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제보한 사람들을 찾아내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지금 심지어는 고소 대상에 보도에 관여한 이들. 그러니까요. 그 되게 포괄적인 의미가 이러면은 보도에 관여한 이들이라고 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은 그 한겨레 하호영 기자하고 통화한 사람들 쫙 리스트. 일단 담당 데스크 되고. 부장, 편집에 관여한 사람, 최종 승인해준 국장. 그 진상조사단 그다 뭐 해당돼요. 진상- 김용민 변호사도 포함될 것이고, 다 해당돼요, 김영희 다. 변호사도 포함될 것이고, 그리고 네. 아울러 누구야? 그 하호영 씨가 가입한 카톡방도 다 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단톡방이 있어요? 기자들은 다 있잖아요. 아니 그 하호영이 가입한 그러니까 모든 제가 단톡방을 너무 다. 황당해서 그러는 네, 거예요. 황당해서. 네. 그러면 이거 또 한번 야 하영 주변으로 다 틀어봐 이러면 특수부 너무 바쁘겠다. 저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2의 제2의 조국이 하호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호영 기자 솔직히 안 좋아해요. 아니, 뭐 이유가 있어서 대단히 안 좋아하는데. 한겨레 기사에 대한 평가는 논외고요. 네. 네.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러니까. 하호영 기자가 별로지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터는 거는 제가 반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그냥 평범한 검사가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미 정치 한복판에서 온 인물로 그렇죠. 보고 있다면 그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음해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도 본인도 알아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또 법적으로도 보통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아주 엄격하게 심지어 대통령에 대해서 마구 막말하는 사람들도 법원에서 무죄를 내준 이유가 뭐겠어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은 지금 너무 막무가내예요. 이게 지금 아니 자기는 그렇게 조국이 탈탈 털리도록 사실상 뭐 잘못된 피의 사실도 공표하고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지금 완전히 한 사람을 온 일가족을 그야말로 매장시켰는데 지와 관련해서 결국 뭐 낭설이고 사실로 드러나지 못한 오보인데 이 오보를 갖고 이렇게 그냥 법으로 응징하겠다? 자기 부하검사 시켜가지고 이건 보복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사권이라는 면에 있어서 네. 조 장관 이제 물러나시기 전까지 전날까지도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여지가 맞아요. 있다라고 계속해서 네. 강조를 했는데 이건 이해충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본안이에요. 검찰총장은. 상명하복이잖아. 또 검찰은. 난 그래서 오늘 윤석열 씨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 그래도 국민들이 뭐 그냥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엄청난 촛불을 들고 그러니 우리가 너무 나가면 큰일 나겠다. 적어도 이런 심리는 정말 콩알만큼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뭐 음해했다 이런 이유로 그냥 보도에 관여한 사람들까지 다 그냥 불특정 대상을 근데 사실 수사를 저는- 하게 했다. 이건 뭐예요? 나에 대해서 앞으로 함부로 얘기하면 재미없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검찰총장이 이런 식으로 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잖아요. 통상 같으면 언론계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뭐 성명이 나오든가 그렇죠. 보도로 비판을 그렇지, 하든가 그렇지. 이런데 조용해. 이 이상한 사회야 지금. 이거 참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조국 사안만큼 심각한 사안이에요. 저는 심지어 저는 어디에 썼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 나온 분석 기사도 막 실현 가능성을 벌써 언급하는 기사까지도 봤어요. 검찰 편에 서서 기사 쓴 데 있어요. 하호영 씨가 네. 그러면서 아니 기자들이 그래도 뭐 동료의식이라는 게 이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있어서 웬만하면 아까 우리 KBS 얘기할 때도 네. KBS의 보도에 대해서조차도 대부분 감싸는 분위기가 더 많았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겨레 기사는 사실은 어찌 보면 과장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건 또 아니거든요. 그쵸. 어쨌든 나온 거 맞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가장 많이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가 이만한 거를 좀 크게 보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유의미한가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바로 당일날 고소가 들어가고 음. 같은 기자가 고소를 당해도 다른 언론들은 또
그러려니 하고 보고 있고 하와이는 그렇게 찍혔어요 주변에서? 있긴 이 있어. 지금 네. 윤석열 총장의 이권은 사실 전체 기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압박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검찰에 대해서 뭐 한마디 그러니까요. 요만하게 쓰면 아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도 그 저희 알릴레오 방송 통해서 검찰 수사 방해를 끼쳤다. 검찰이면서 길길이 날뛰잖아. 누군가가 그 고발했나 봐 유시민을. 고발했어요. 고발했더니 당장 배당을 해가지고 수사에 착수했어. 아이씨. 아니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욕을 하면 안 아니 사실은 되는데. 예. 그것도 되게 황당했던 게 그 유시민 이사장 방송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고발이 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KBS 아마 KBS가 뭐 검찰 KBS가 알려줬다. 네네. 검찰 알려줬다. 이게 뭐 그게 전문은 알려준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그 논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어찌 보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00% 허위 사실이라고 볼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데 네. 그걸 검찰이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 이사장에 대해서 유 이사장이 검찰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나 받으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왜 검찰에 대해서는 입만 뻥끗하면 그냥 수사 대상인가 싶은 고발만 들으면 이게 되는 건가? 배당도 겁나 빠르게 해. 아니 그 우리 제가 사단법인 이사장인데 평화나무에서 빤스 목사 청와대로 진격하자. 네네네. 이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셨죠? 고발했잖아요. 네, 그거 알고 고발했어요. 있잖아요, 네. 지열이 형님. 그 그 내란 네, 음모, 네. 내란 선동 이런 걸로 했는데 들여다보지도 않아. 배당이 안 됐어요? 뭐가 배당됐는지도 모르고 고발인 조사는 최소한 해야 될 거 아니야. 고발인 조사는 안 해. 해야지. 그걸 이제 지난주 그 금요일에 네. 우리 사단법인에서 빤스 목사가 그 광장에서 거둔 헌금 기부금품법 위반이다. 위반. 그래서 우리가 고발했거든. 내일 화요일 날 우리 사무총장님이 가서 고발인 조사 받습니다. 금요일 날 넣어가지고 화요일 날 부르는데 지금 그 5월인가 넣었어요. 아직까지 부르지도 않아. 이거 뭐야? 이게 그러니까 지들한테 뭔가 유리하다 싶으면 전광석과 같이 수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쌩까나 봐요. 그러니까 선택적 세워라 정의, 내워라. 선택적 수사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 정말 참 너무나 열불납니다 진짜.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 건도 그렇고요. 아 이게 뭐냐면요. 그 얼마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건도 그렇지만은 이게 TV 토론회에서 한 말 같고 이게 거짓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청률이 2%도 안 되지만 하여간 당선되기 위해서 고의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당선 무효. 도지사 할 수 없다. 당선 무효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또 법원에서 낸 거라서 또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제 조금 애매해지긴 한데 1심에서는 무죄지만 네. 2심 가서는 또 이제 뭐 유죄로 나왔단 말이죠. 그쵸. 그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선거가 완전히 당선이 무효가 되는. 근데 이런 식으로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야, 이거 무서워가지고 검찰 비판을 할 수가 있겠나 이거. 그만 잘못해도 검찰한테 밑보이면은 사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 비판도 안 했어요. 근데 그쵸. 검찰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라는 네. 걸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피의자의 정확히 처음에는 알릴레오 방송이 나고 나서 피의자의 입장을 수사 대상인 피의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편집해서 내보냈다라는 거였는데 네. 아니 그럼 피의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피의자는 죽여야 됩니까? 피의자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그 검찰 얘기를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피의자 이꼴 범죄자라고 깔려 있는 거죠. 아니 재판에 지금 가서 있는 사람들도 막 법원 앞에서 나 억울하다고 1인 시위하고 네. 있고 좀 그런 사람들 중에 현역 국회의원들도 많아요. 많죠. 기자회견 전격적으로 매번 불러싸고 있고 지금 검찰이 잘못해서 나를 억울한 사람 몰았다 뭐 이런 얘기 다 하는데 유시민 사장이 알릴레오 방송 내보는 게 뭘 수사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피의자 얘기만 방송을 해서 뭐가 피의자 얘기 원래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반론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반론. 그래서 그리고 그나마 그렇다면 언론이 그동안 그런 검찰에 대해서 쭉 적대적으로 대해왔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전반적인 언론은 지금 우리가 계속 짚었던 것처럼 전반적인 언론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방향에 맞춰서 지금 움직였는데 거기가 다른 뭔가가 나오는 순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됐을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지금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위에 윤석열 황제가 계세요. 어?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폐하가 됐어.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네이밍을 춘장제로 부르려고 합니다.
춘장제. 아니, 그러니까 저도 주변 지인한테 농반진반으로 그런 얘기했는데 검찰 장관, 법무청장으로 정부조직법 개편해야 된다고. 영명. 예. 그래요. 그 춘장제. 우리 춘장제 형께서 이제는 뭐 진짜 거의 뭐 아니 그 시사인의 고재규 편집국장이 네. 이본호 편집국장의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한 사건당 전체 팩트의 10%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다. 90%는 법정 다툼 과정에서 공개된다. 그렇지. 네. 근데 한국 언론의 취재는 90%가 검찰에 쏠려 있다. 이 문제예요, 이게. 예. 근데 언론은 이 관행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우리 저 양지열 선배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외국에서는 이제 이른바 포토라인이라고 하는 게 그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인터뷰하는 그 공간이 법정에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거기서 주로 이제 기자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검찰 출두할 때 그 포트라인 세모 라인 거기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죄인 취급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주로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이제 미국을 우리는 아무래도 많이 예로 들 네.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는 재판 제목 자체가 People vs 예를 들어서 김용민 이렇게 돼서 그 한 사람이라는 지금 피고인으로 기소가 된 사람과 나머지 다른 사람들 간의 대등한 싸움이라고 그렇지.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라는 데는 피해 사실 공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경찰 잡혀가서 사소한 일도 수사받는 순간부터 머그샷 찍혀요. 네. 다 공개가 돼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미국이 훨씬 더 심하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거기는 정식 수사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로 치면 입건 단계에 들어가서 입건 단계에서 들어간 이후부터는 수사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피의자와 같이 공유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재판은 넘어가도 지금 안 보여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그걸 다 같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서 저 어제 저기 또 양절 참고인 진술 받았다며 그 사람 뭐라고 말했는지 나 보고 싶어요. 그럼 다 보여줘야 돼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내사 단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고 내사 단계에서 수사를 할 때야 그거는 뭐 알려줄 필요가 없지만 일단 정식 수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리면 그 어떤 걸로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하게 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피의사실 공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검찰에서 모든 정보를 꽉 쥐고 있으면서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잖아요. 네. 필요한 것만 쓱쓱쓱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제가 이런 얘기했다가 또 언론 편든다고 또 한번 또 비난도 들었는데 기자들 입장에서는요. 검찰에서 그렇게 쓱쓱 내주는 게 단독 기사예요. 맞아요. 그거 네. 안 받았으면 또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욕하면서도 검찰을 따라가게 돼 있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 관행을 깨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기사는 야 저기 제이는 뭐 나왔는데 너는 뭐야? 이러는 순간부터 기자들은 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양질 변호사님 그걸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언론은 없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검찰에 기자를 아예 보내지 않겠다. 거기서 굳이 우리가 피의 사실 받아가면서 그렇게 보도하지 않겠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그래서 그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검찰 개혁안들 중에는 이제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이건 이제 검찰에서 나온 아니었죠. 아예 공공한 제도를 줘서 이제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될 사항은 진짜 글자 그대로 공개적으로 알리겠다. 빼가는 거 이런 거 하지 않겠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검찰에 알렸는데 거기 관해서 뭔가 기자가 거기서 더 취재를 해봐야겠다. 아니면 혹은 검찰은 저렇게 보고 있는데 저거 아닌 것 같아라고 취재를 그때부터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바꿔야죠. 지금 이 구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조국 장관이 물러나면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너무 좋은 레시피를 줬어요 저쪽에다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언론이 똘똘 뭉쳐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뒷받침하고 야당이 계속 떠벌리고 이렇게 삼각의 그 어떤 공조 파트너십이 연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느 장관이든 흔들 수 있겠구나. 마음에 안 드는 장관
내쫓을 수 있겠구나. 대통령 지지율 폭락시킬 수 있겠구나. 이 좋은 공식이 이번에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응. 그거는 검찰이 이미 이제부터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조국 장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 의도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오래 버텼다. 예.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대두됐고 맞아요. 언론 개혁의 필요성도 이제 부각이 됐는데 근데 다음에도 또 이럴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이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거를 이제 본인이 썼던 이제 조 전 장관이 썼던 표현이 불쏘시개였고 네. 그래서 이제 물러나시면서 하신 일들 중에 이제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검찰이 집중된 권한들을 줄이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을 해놓으셨고 내일 이제 국무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의결이 되면 아마 뭐 보통 6개월 정도 지나서 시행이 되니까 네. 바뀌겠죠. 네.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뀌고 나면 그런 남용의 여지가 현저하게 줄어들 거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지켜봤잖아요. 이 과정. 맞아요. 이 과정을 지켜봤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바꾸기가 어렵지 제도적으로까지 그렇게 바꿔진 다음에 또 그걸 역전해서 뒤로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는 진짜 어려워요. 아유 선배님 그러면 박근혜가 어떻게 또 당선됩니까? 노무현 대통령께 그 비극적으로 세상 떠났는데 근데 시행령이라는 한계 나중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황교안이가 거예요. 대통령 돼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돼봐.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여태까지 정말 오늘 나오기 싫었는데 저 집에 있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네. 그래서 선배 꾹꾹 참고 나와서 김치볶음밥 먹었잖아. 그리고 저 그래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자라고 지금 얘기를 같이 용기 힘을 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소용없다 그래버리면 저 왜 나왔습니까? 선배님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저 애청자분들이 사실은 너무 좀 멘붕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이 상황에서 뭐 개혁의 토대를 닦아놨다고는 하지만은 저들의 웃음소리가 너무 성가시고 불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검찰도 이번에 저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상처 많이 입었지. 많이 입었고요.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가 정말 많은 시민들한테 공감이 됐기 때문에 향후 행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하셨지만 패스트 트랙이라든가 지금 니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언론은 이번 파문에서도 별다른 교훈을 못 느낀 것 같아. 이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야당, 언론, 검찰을 쪼개놔야 돼요. 그거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요? 언론이 바로 서면 됩니다. 그런데 언론이 바로 서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독자다. 독자의 구독료나 혹은 뭐 수신료 혹은 뭐 하다못해서 그 매체를 많이 또 소비를 해가지고 광고주들이 또 주는 광고비.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청자 수가 줄어가지고 도태되는 그런 방송이면 안 되잖아요. 그쵸. 먹고 살려면은. 그래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풍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구독료로 지금 신문이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20% 되나? 구독료 수입으로 신문사가 운영되는 거. 그렇게까지 많아요? 20%면 성공한 케이스야. 그 대부분 다 광고주가 주는 광고료 아닙니까? 광고주는 협찬. 그 뭐 재벌 혹은 뭐 이런 정부 광고. 이런 건데 언론인들 특히 기자들은 그 시민들이 막 뭐라고 하고 독자가 뭐라고 해도 열심히 떠드세요. 우리는 신경 안 씁니다. 당신들이 우리 먹여 살려주나?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뭐 그 말씀도 맞고 우리가 그런데 왜 아까 우리 했던 얘기 있잖아요. 검찰이 왜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기사에도 고소를 하고 민감하게 굴까라는 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지금 깨어나서 지켜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는 조 장관이 이제 뭐 저는 어차피 변호사다 보니까 계속 그쪽에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조 장관 물러나면서 가장 큰 부담을 검찰도 느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물러나기까지 했는데 앞으로 재판에서 뭐가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검찰은 정말 근데 그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을 기억해 줄까? 아니 우리 국민들은 뭘로 보시는 거예요 자꾸 아까부터 진짜. 아니 이걸 검찰이 실제로 노리고 있어요 이거를. 진짜. 우리 오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검찰은 시간이 가면 다 잊어버리고 다 이렇게 뭐 망각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안 그러십니다. 안 그래요? 그러십니다. 예, 안 그러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 잘못했습니다. 예. 예. 안 그러십니다. 제가 믿습니다. 진짜. 쓰레기입니다. 예. 저는 시사평론가 시래기입니다. 시래기로 앞으로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참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기자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저 민동기 기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KBS 기자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지금 녹화하는 기준으로 일요일 날 방송이 됐잖아요. 근데 그 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조국 관련 보도에 있어서 KBS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를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보도를 비판을 해서 뭐 반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조국을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니네 얼마만큼 팩트 체크를 했느냐? 니네 얼마만큼 크로스 체크를 했느냐? 니네 얼마만 이 검찰이 받아주는 거, 그 흘려주는 거 그대로 그냥 관행적으로 받아 쏘지 않았는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언론계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뭐 검찰에서 정보받고 출입처 제도, 그다음에 이번에 그 김경록 씨 인터뷰에서 나타났던 왜 그거를 검찰에 확인하느냐? 그러니까 출입처 제도를 바탕으로 했을 때 검찰에 확인하는 거는 검찰을 출입하고 이런 시스템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 왜 검찰이 확인하면 안 되라고 하는 제 주변에 있는 기자는 아무도 없어요. 제도권 언론 기자 중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만 했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그 관행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된다. 이제는 시민적 관점에서 이 모든 당연시됐던 관행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화두를 던진 거라고 보는데 제 주변에 있는 흔히 말하는 뭐 그런 기자 말고요. 정말 개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류되는 기자들마저도 언론 현실을 잘 모르는 패널들이 참 쉽게 얘기한다라는 반응이 많아요. 이거 굉장히 괴리가 크더라고. 제가 봤을 때 참 바뀌기 어렵다.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오래 못 가겠네. 그러니까 저는 오래 못 가겠어. 지금 분위기가 KBS 내에서 이 분위기가 이 보도본부 내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저리톡에 대한 이런 시선이 물론 그렇다고 뭐 당장 뭐 그러진 않겠지만 이 분위기가 뭐 계속 가고 뭐 총선 뭐 거치고 그 결과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안 좋게 이렇게 되면은 모르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 할 거예요 아마. 그 뭐 지난 국정농단 때 그런 보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었다. 그리고 뭐 최근에 현 정부 들어서 적폐수와 관련된 부분도 똑같이 보도를 했었다. 그때는 왜 아무 소리 안 해놓고 그런 얘기들을 들 거예요. 그런데 참 뭐 최근에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많이 꺼내는데 로맨스하고 분류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로맨스하고 분류이 다르다라는 전제하에 이게 로맨스인지 분류인지 감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분류이면 이쪽으로 따라가는 그걸 로맨스는 구별해서 좀 봐야 되는데 그거 구별을 안 한 상황에서 똑같이 대하는 게 과연 정당할까?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엘리트 의식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걸 알고 있고 정보를 사실 일반 국민들보다 많이 갖고 있지. 그런데 지금 말이야. 지금 국민들이 저렇게 나서고 있는 거 보면은 지금 조국을 털어가지고 검찰이 빠심에 저러는 거야. 편견을 갖고 본다니까. 그 빠심으로 지금 대동단결된 저 사람들은 그냥 저 광화문에 모인 저 빤스 추종자들하고 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의 프레임이 틀린가? 맞지? 그러니까 이거더라고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2를 바라보는 제도권 언론 기자들의 시선은 아니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조국 쉴드 치는 거 아니냐. 왜 기자만 비판하냐. 조국수가 뭐니 쪽팔리게. 아유. 이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일까. 저리톡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쉽게 취재하고 당연시 돼 왔던 이런 관행들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 얘기는 안 들어오고 이렇게 보고 야 그럼 유시민은 비판받을 점 없니? 왜 그건 지적 안 하니?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다르구나. 이게 정말 접근하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 빠들을 시청자로 끌어들이고 빠들이 또 KBS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시청하게끔 만드는 빠신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거를 진짜 저널리즘 우리가 우리의 보도 행태를 비평하는 거울과도 같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인식하질 않아요.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러니까 야 냉정을 찾아야지. 우리 언론이 말이야. 아무리 우리가 촛불혁명에 의해서 이제 거듭난 KBS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촛불혁명에 의해 생겨난 정권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추종하고 그들을 보위하는 이런 방송을 해서 되겠냐? 이 논리 아니에요? 이 논리?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촛불혁명이 어떻게 해서 생긴 혁명인지 우리 시민들이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KBS의 공정 언론으로서 거듭나는 과정에서 응원했던 또 협력했던 그 과정들을 통째로 다 무시하고 그때는 다시 국민의 품으로 얘기하더니 다시 엘리트의 품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한겨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 나라 언론인들이 끊임없이 스스로 각성하고 빠심으로 무시하지만 말고 그들이 외치는 목소리에 혹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시대 정신은 없는지 좀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텐데 많이 아쉽네요. 예. 아까 마루디님께서 용민이 형 언론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맙시다. 아이고 또 바뀌길 기다려야 우리가 미디어 비평을 빙자한 광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치가 없으면 미디어 비평을 뭐하러 해. 예. 자 우리 양철 변호사님 마무리하면서 지금 낙심해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검찰 개혁은 가능하다. 또 언론 개혁도 가능하다. 희망의 메시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쭉 너무나 잘들 해오셨고 너무나 잘 보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일 전체를 보면서 이 너무 많은 걸 배웠잖아요. 검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취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뭐가 문제점이었고 조 장관이 바꾸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고 안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을 조국 장관이 글자 그대로 불쏘시개가 돼서 했어요. 그러면 그 불 꺼트리지 않아 주시겠죠 우리 국민들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방송국을 만들자 그러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딴 데 가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픔이 있는 분이에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민동 기자님 정리해 주시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지만 언론 개혁은 진짜 시급히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또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언론 스스로가 알아서 언론 개혁할 거라고는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정말 이런 단어가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압박. 시민들이 압박해도 돼요. 정말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 아까 양재 변호사님 앞부분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시민이 할 역할을 남겨두고 조국 장관이 시민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주 분기탱천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나라가 그럼 윤석열의 나라가 됐나? 전혀 부지불식간에 윤석열의 나라가 됐나? 다들 지금 분기탱천해하고 있잖아요. 이제 행동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입증하면 돼요. 몸으로 마음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좀 기분 좋게 주무시고 주무시기 전에 전주 꼬치 해물
김치볶음밥과 김치 돈육 두부치기. 네, 그리고 진정한 방송인이야. 모리닐로 뉴욕 브라우니와 캐러멜 샌드를 구매하시고 주무신 다음 내일 새로운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야, 이게 호흡을 드시면 이게 되는군요. 이게 엮어치네요. 호환이 이게 나네요. 저 이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길